구름 한 조각 하루의 자유. 공주와 사랑에 빠진 가난한 화가의 이야기. 아주 먼 옛날은 아니지만 지금과는 조금 다른 시간 속에 마레토라는 햇살 가득한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골목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갑갑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한 공주님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골목은 미로처럼 복잡했지만 길을 잃어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마레토에서는 길을 잃는 것조차 하나의 즐거움이라고들 했으니까요. 마레토는 원래 어부들이 모여 살던 작은 마을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세상 모든 여행자들이 인생에 한 번은 꼭 가봐야 하는 도시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레토에서 보내는 하루는 다른 도시에서 보내는 한 달과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공주님의 이름은 릴리아. 이웃나라 솔렌느 왕국의 외동 공주였고 오늘은 마레토를 방문하는 공식 일정 셋째 날이었습니다. 솔렌느 왕국은 마레토에서 배로 이틀 거리에 있는 안개가 자주 끼는 산악 왕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정확하고 반듯하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안개가 걷히는 시간마저도 달력에 정해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자란 릴리아 공주에게 햇살이 제멋대로 쏟아지고 골목마다 다른 냄새가 나는 마레토는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낯설고 신비로운 세계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 릴리아 공주는 거울 앞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구두를 신고 하루를 더 견디면 나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예의 바른 조각상이 되어버릴 거야. 바로 그날 밤 공주님은 아주 작은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결심이 이 도시에서 캐리커처를 그리는 한 가난한 화가 청년과 말을 할 것만 같은 얼굴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와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는 하루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그 하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구름 한 조각 하루의 자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의 바른 공주님. 릴리아 공주는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인사하는 각도도 정해져 있었고 심지어 웃는 표정에도 이만큼만 웃으세요 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마레토를 방문한 셋째 날 공주님의 일정표에는 이런 것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마레토 어린이 합창단과의 만남. 오전 11시 도자기 공방 견학. 오후 1시 지루하기로 유명한 무역협정기념연설. 오후 3시 또 다른 연설. 오후 5시 저녁 만찬을 위한 드레스 피팅. 릴리아 공주는 도자기 공방에서 무려 47번째 도자기 그릇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마침내 하품을 참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궁정 대신 바스티안 경이 헛기침을 하며 눈치를 줬습니다. 바스티안 경은 이 세상에서 규칙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공주님의 하루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 최대의 사명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주님, 표정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 대의 카메라가 우리를 찍고 있습니다. 릴리아 공주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바스티안 경, 저는 지금 이 순간 카메라보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3배는 더 큽니다. 하지만 물론 겉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궁정치료사 할머니가 공주님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건 마레토 지방에서만 나는 특별한 별꽃차입니다.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주 푹 잘 수 있을 거예요. 치료사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사실 이 별꽃차에는 아주 작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차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넘어서 세상 모든 규칙이 아주 우습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망. 릴리아 공주는 차를 절반쯤 마셨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궁전에서 사라진다면 과연 몇 시간이나 지나야 사람들이 알아챌까? 그리고 공주님은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별꽃차의 신비한 효과 때문인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들이 갑자기 아주 쉽고 재미있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주님은 화려한 궁정 드레스를 벗고 시녀의 옷장에서 몰래 빌린 평범한 원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아니라 훨씬 더 우아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세탁물을 운반하는 뒷문이었습니다. 궁전 뒷문을 나서던 바로 그 순간 릴리아 공주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밤공기가 이렇게 달콤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요. 마레토의 밤공기에는 바다 냄새와 갓 구운 빵 냄새와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코디언 연주가 섞여 있었습니다. 공주님은 골목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별꽃차의 효과였을까요? 아니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자유의 냄새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공주님은 어느 순간부터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지나가던 분수대에 발을 담그기도 했고 광장에 세워진 동상에게 진지하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릴리아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잠시 동안 그냥 릴리라고 불러주세요. 동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고양이의 이름은 모카였는데 마레토 항구시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고양이였습니다. 모카는 어느 상점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든 상점의 마스코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모카는 항상 그날 가장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 곳에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모카는 릴리 공주를 한번 쓱 훑어보고는 마치 따라와 라고 말하는 듯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릴리 공주는 별꽃차의 노곤한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점점 걸음이 느려지다가 결국 항구 근처 작은 벤치에 앉아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캐리커처 화가 테오. 이 시간 항구 광장의 구석자리에는 테오라는 청년이 하루의 마지막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오는 관광객들의 얼굴을 재미있게 그려주는 캐리커처 화가였는데 사실 그의 진짜 꿈은 훨씬 더 컸습니다. 언젠가 마레토 시청에서 매년 여는 황금붓 대회에서 우승해서 관광객 얼굴이 아니라 진짜 자신만의 그림으로 이름을 날리는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테오에게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옆가게 사탕 상점 주인 할아버지에게 진 빚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손님에게 줄 캐리커처 종이가 부족해서 사탕 상점의 포장지를 몰래 빌려 쓴 것이 문제였는데 그 포장지가 알고 보니 아주 귀한 수입 종이였던 것입니다. 테오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테오가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친구 니코가 삼륜 배달 스쿠터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니코는 마레토에서 유일하게 이 낡은 스쿠터를 몰고 다니는 배달부였는데 이 스쿠터는 시동을 걸 때마다 마치 화가 난 오리처럼 빽빽 소리를 냈습니다. 테오, 오늘 대회 신청 마감일이 내일이라는 거 알지? 그림 다 그렸어? 아직.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 심사위원들 마음을 확 사로잡을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바로 그때 니코의 스쿠터 헤드라이트가 벤치에 앉아 잠든 릴리 공주를 비췄습니다. 테오는 처음에는 또 어떤 관광객이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자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본 릴리의 얼굴은 테오가 지금까지 그려온 수천 명의 얼굴 중에서 단연 가장 독특했습니다. 평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우아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잠든 얼굴에도 살짝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카가 옆에서 야옹거리며 테오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테오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모카, 넌 또 이상한 일에 나를 끌어들이는구나. 좋아, 알겠어. 이 손님은 오늘 밤 우리 다락방 특별 초대 손님이다. 테오는 릴리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워보려 했지만 릴리는 5분만 더요. 바스티안경. 이라고 잠결에 중얼거릴 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테오와 니코는 릴리를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빵집 위층에 있는 테오의 작은 다락방으로 데려갔습니다.